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와 실목 전문가, 가끔 사기당하는 남자, 예술직이 이재입니다. 감독님, 제가 왜 사기당하는 남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지금 그 앞에 놓여있는 나무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다? 네. 네, 역사적으로 이 나무하고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어디 봅시다.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죠.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죠. 어때요? 만약에 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눈썰미가 예술 시기에 거의 1000배 수준에 아마 육박할 겁니다. 1000대씩이나. 예술직이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이 형편없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온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이 나무를 그 정도 유추해서 기억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자, 이 나무. 나름 굉장히 유명한 나무입니다. 힌트가 다 나왔네. 힌트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추정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저렇게 상처투성이 나무가 유명하다라고 그랬을까?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분재 쪽에서?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분재이기도 합니다. 몇 명이 봤느냐? 무려 50만 명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질문. 50만. 짜자잔. 자, 사기당한 분재. 그 후,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 나무가 2019년도에 유튜브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 선장님이 나무 가지고 가면서, 의상으로 가지고 가면서 맡겼던 나무.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맡았던 나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게 상처가 거의 안 드러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덮여 제가 있었죠. 영상 말미에서 요걸 갖다 이렇게 벗겨냈죠. 벗겨내니까 이게 막 썩은 부위가 드러나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흙 됐네, 흙. 이렇게 썩어서 흙이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드러내면은 아직도 이 부피가 진행 중이 아니고 이제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단단하게 만져. 여기는 지금 다 사이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썩은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좀 칼날을 대가지고 하면은 멋진 사리가 많아지고 음살이죠. 왜 이렇게 이 줄기가 탔느냐 하면은 가면 여기 가까이 와서 여기 한번 위에서 찍어봐 주십시오. 위에서밖에 안 돼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 잘린 자리 있죠? 네. 이 잘린 자리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맞아요. 분명히 아물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물은 것은 자연적으로 아물은 거예요. 상처 치료하지 않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아물었는데 이 잘린 단면이 요 밑으로 딱 타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요 위에 상처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썩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상처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도 잘랐고. 여기도 굉장히 그러네. 큰 상처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졌구나. 이 상처는 밑으로 타내리지 않은 것이 요 나무가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 나무가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오는데 요 결 따라서 나무가 가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쭉 하니 타내렸는데 아마 그때 키우셨던 분도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왜? 속에서 썩었거든. 속에서 썩었거든. 자, 이 나무는 365일 같은 자리에서 대안을 했습니다. 하우스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서 바깥에 비바람 불고
가끔 가다가 태풍도 오고 한 곳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서 1년에 2번 그러니까 나무가 왕성한 성장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겨울에 근데 지금 좀 봄이죠. 지금 소사 가지 정리가 예솔에서 거의 막바지까지 다 끝났는데 이 나무는 이제 바깥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작업대에 올라온 거예요. 이 소사 정리의 마지막 순서가 이 나무인데 그러면 이 나무는 당시에 내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라 그러면은 5만 원 가치도 안 된다. 그 5만 원 가치 정도 된다 그랬더니 그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막 구입하겠다. 왜? 덩치값이 있으니까. 덩치값. 예. 그리고 이 고목진 것으로 인해서 소사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네. 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무가 더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계속 가지 정리를 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분갈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분갈이 한 번 안 하고 가끔가다가 액비 한 번씩 주면서 이 나무를 갖다가 땅에다가 이 분재대 위가 아니고 이 밑에가 땅이었거든요. 이게 흙 위에 올려놨죠. 그래요. 맨바닥 위에다가 놓고 관리를 하면서 제가 한 일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뭐예요? 뭐냐? 이 나무를 갖다가 중간에 철사거리를 또 한 번 해줬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고 현해를 만들어 보겠다. 현해? 네. 현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요 지금 원치 그래서 있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렇게 해놨구나. 돼 있고 그다음 요 관리도 보면은 현해 스타일로 내려갔죠. 그래서 철사거를 하고 이제 바로 풀어서 파고드는 흔적이 그런 있는데 큰 그림이 있었구나. 네. 거기에 의해서부터 준비를 했네, 연애 준비를. 그래서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나무 본전 드디어 뽑을 시간이 됐어요. 이미 이 조회수가 50만 원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재 가격은 뽑은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이제 뭐라 할까 이 본전을 뽑아갖고 수익을 창출해야죠. 그래서 그때 5만 원 해달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안 팔고 제가 뭐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과연 그 선장님은 이후에 그 영상 안 봤을 리가 없죠. 봤겠죠.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과연 그 돈은 갚았을까? 자,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뭘 감독님이 뭘 설명해줘요? 혹시 그 돈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까? 네. 혹시 이후로 연락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는 저한테 제가 마음대로 조작낼 수 있는, 아작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아니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그러면은 이 나무가 그랬다라는 것만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이 영상을 찾아보는 그 즐거움이나 보람이 상실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차피 이제 제가 그 영상 찍은 이후에 여기가 다 타내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취목용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키워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취목용으로 나무를 이제 올 여름쯤에는 지금 이게 취목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취목할 예정으로 가지를 갖다 정리를 할 텐데 굳이 비단 이 취목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지를 갖다 정리하는 방법도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엊그제 이 김천 경매장 그 정사장님께서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우리 세지소사를 보다니 제가 그때 이제 취목소재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경매에서 이렇게 취목을 딸 만한 소재가 나옵니까? 그때 그분이 고개 잘렸잖아요. 흔들어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취목을 딸 수는 있지만은 이 정도 격을 갖춘 나무는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솔에서 가지 정리하는 것이 약간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방법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머리 좀 털봐. 머리에 뭐가 묻었어요. 머리가 뭐 묻었어요? 네. 이 잘생긴 외모를 그 뭐가 묻어가지고 먼지가 전전기. 뭐 잘생겨졌으니까. 그 얼굴에 살이고. 어떻게? 자, 일단은 이 가지는 이 가지하고 이 두 가지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나무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 나무를 추목하는데 하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옛날에 철사거렸던 흔적이거든요. 근데 예술지기는 이 철사거리 흔적은 철사거리 이 극혐하지, 극혐. 극혐이죠. 여기도 지금 이 철사거리 흔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여기서 추목을 딸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철사 자국 네, 있으니까. 철사 자국 있으니까. 이건 두고두고 이 뭐 도두고 떼는 벗어도 화상을 때는 못 벗는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불이된 상처 자국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나무한테 소사 잡목에 있어서 소사나 단풍에 있어서 이건 화상과 같습니다. 영원히 문신처럼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취목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는데, 일단 배제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포함을 안 시키고 따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좀 생기겠죠. 그 앞에 거를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는 못 따고 그렇죠. 네. 여기서 따야 거기서부터는.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무를 갖다가 가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이게 누님 지금 트기 직전이잖아요. 네. 이때가 가지 정리하기에는 사실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일단은 영양분 소모가 없습니다. 이 피기 시작하면은 영양분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영양분이 소모되기 직전에 잡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안경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끼고. 아이 진짜. 오늘은 또 왜 뭘 준비가 또 다 됐나 했네. 약간 잠시 제가 약간 덜 지성적이었어요. 하수아, 그리고 이 장점이 있어 또. 네. 이게 가지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맞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 겨울철에는 눈들이 작기 때문에 산 가지인지 죽은 가지인지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소사를 갖다가 구입하는 적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 가지 정리도 제대로 끝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실히 드러나는 이때. 자, 그러면은 이 예솔의 소사는 이 취목용 소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에 따라서 가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한가? 응? 너무 그게 간단해? 제일 중요하죠, 원칙. 근데 문제는 그 원칙이 뭐냐라는 거죠. 원칙이 뭐냐. 그냥 요 지금 잠시 가지 정리 했는데 느낌이 어때요? 휑해요. 강하죠. 네, 휑해요. 아깝죠? 아깝다기보단 그냥 휑해요. 횡해요? 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그 가지 정리가 있거든요. 상업적인 가지 정리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잔가지가 풍성해 보이게 그냥 막 그렇죠. 끝선만 맞춰가지고 한 군데서 많이 났건 조금 났건 상관없이 막 자르는 것이 이 상업적인 가지 정리다라고 그러면은, 예술에서는 횡해지도록 횡해지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요게 1차 가지 정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쯤 되면은 살살 열받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예? 왜? 저 혼자 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 뭔지라고.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면 되지. 가지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세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바짝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네. 어디를 찍으려고. 근데 내가 뭘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떤 거? 여기 있습니다. 아, 안 보이니까 훨씬 더 잘 보이긴.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일단은 이 예술의 소사 가지 정리는 한 군데에서는 딱 가지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가지 하나는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눈들 있죠? 요것이 성장을 하면은 이 상당히 까탈스럽거든요. 내가 미리 따줘요. 미리 따는데 안 따도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우거져 버리면은 성장이 나무가 힘이 좋으니까 눈은 내밀었지만은 도태돼 버려요. 거기가 그늘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태되니까 그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끝선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실밥처럼 요때 다 이게 정리를 해줍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왔죠? 그럼 세 개가 나오면은 뭉칠 염려가 있어. 뭉칠 염려가 있으니까 뭉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가지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혹 형태로 굵어진다라는 가지가 거죠. 갑자기 굵어져 버리죠. 그 혹 형태로 굵어지는 걸 갖다가 뭉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뭉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눈에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지 정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가지는 아마 좀 세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가지 정리 해주면은 뭐가 좋느냐. 일단 가지 사이, 마디 사이가 짧아지죠. 그리고 아금박스러워지죠. 그 다음에 이게 길게 도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력 조절이 돼요. 그래서 가지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의 방향을 봐서 하는데 자,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하고 이게 긴 것들은 두세 마디 남겨놓고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다 잘라주죠. 이렇게 그 실밥처럼 자르고 남은 이 나머지는 다 잘라주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다행히 한 군데서 두세 개가 난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 나무도 이제 가지 정리가 다 됐죠. 혹시 영상으로 보다가 저거 잘라야 된다 했으면 지체 없이 지적질을 좀 해주세요, 감독님. 네? 감독님이 하는 일이 그런 아니, 거잖아요. 난 지금 예. 이거 맞추고 있느라고 눈이 안 좋아. 기업받고 있느라고 열심히. 근데 확실히 예. 이 실제로 보는 거 하고 이 화면을 통해서 아무리 동영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잘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3D로 하면 몰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 원칙 예술에서 가지 정리하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한 군데에서 두 개 이상이라는 세 개 이상. 삼지창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뭉치는 효과를 갖다가 억제를 하는 거죠. 억제를 하는 거고. 그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걸 잘라내야 되냐?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제일 강한 걸 잘라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그 감독님이 이론상으로는 아마 분재 관리의 우주 최강일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이론상으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 거 찾았어요? 자, 여기는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남들이 엄청 막 다른 데 비해서 엄청 많이 도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할 말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가지를 이렇게 많이 잘랐기 때문에 중간에서 팍팍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이제 미쳐가지고 이렇게 눈들도 충실하고 가지도 충실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작년에도 가운데 세력 강한 걸 다 잘랐잖아요. 그랬겠죠.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잘라내는 것들은 이제 일단은 전부 우리 그 부감독님 좋아하시는 삼지창을 갖다가 제거하고 겨드랑이까지도 겨드랑이까지도 다 제거하고 그 필요한 이런 나무들은 그 가지를 갖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선택의 폭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가지를 선택했느냐에 더 따라서 어려워. 이 나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요 가지 하나만 정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군데만 딱 정해가지고 찍어요. 섞여버리니까 얽히니까 가지가 옆에 치도 정리를 해줘야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두꺼웠다가 여기는 갑자기 가늘어지죠. 그렇죠. 여기도 가늘어지죠. 그럼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이 방법 없습니까? 하나를 길게 빼야 돼요. 하나를 길게 빼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술직은 그 방법 안 그렇게 씁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키워요. 그럼 부자연스러운 건 언젠가 해소가 돼요? 네,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그걸 막 도장을 해서 인위적으로 그놈만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무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러 대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혼자 잘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내가 잘 살고 난 다음에 친구들 도와주면 되지. 안 됩니다, 그거.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처음부터. 아니 이게 그 부자연스러움이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요? 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술에서는 도장지를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도장지를 써서 굵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부 가지, 한두 가지가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이지, 나중에 그 나무 전체 모양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장지 또 잘라내면은 또 굵은 상처가 또 남아요. 상처도 남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긴 세월을 놓고 보면은 굳이 도장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가끔 필요할 때가 있긴 하죠. 가끔. 아니, 이제 제가 키우는 때는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봐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엄청 복잡한 사거리입니다. 보세요. 그죠? 여기도 2개로 나왔죠. 여기도 2개로 나왔죠. 근데 2개로 나온 것이 여기하고 가깝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요것도 또 나란한 가지예요. 요 밑에 또 가지 하나가 또 받치고 있어요. 여기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막 잘라내고. 이거다가 막 한 40분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 지금 취목용이잖아요. 여기 지금 수간부가 될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 하나가 지금 도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 도장한 것은 잘라? 일단 제거를 해야 여기도 지금 여기 갈라진 데서 굉장히 가까운 삼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라요.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지는 이렇게 안으로 휘어지는 안쪽에서 나왔죠. 얘도 제거 대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요게 이제 안쪽 겨드랑이에서 나왔으니까 이것도 제거 대상.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튀어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무가 여기가 지금 정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지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쪽 뒤쪽까지 필요하죠. 그러면 이쪽 가지가 필요한데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려면은 요놈을 좀 다 잘라내야 요놈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양옆으로 여기서 많이 이 가지들을 다 키우면은 요 가지들이 굉장히 쏙해 보여요. 그게 이제 상품목을 그 가지 정리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첫째로는 이제 이 방향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취목은 아마 여기서 따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요 가지 필요한가요? 어떤 거요? 요 가지. 그 가지 필요 없겠죠. 필요 없죠. 그럼 잘라. 이게 그래야 나중에 작업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취목용하고 그 일반 가지하고 다른 것이 요걸 잘라내는 것이 취목용이에요. 안 잘라내면은 일반 가지 정리를 그렇죠. 할 때는 잘라내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취목을 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요. 그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추목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네. 추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가지 정리를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가지도 보면은 네. 여기 이 가지에 비해서 다른 가지에 비해서 요 가지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둘이 나눠 먹어서 그래요. 둘이 나눠 먹어서. 그래서 빨리 굵히려고 그러면은 외줄기로 키우는 것이 훨씬 좋아요. 가지를 굵히려면. 그러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게요. 어떤 거요? 자, 여기 또 이 완전히 이 아사르판 됐죠, 여기도? 복잡한 거. 자, 이 우리 그 감독님이 오늘 고생을 제가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 가지도 지금 엄청 했는데 딱 여기서 추목 따야 될 나무죠. 어디 부분에서요? 여기에서 여기서 추목을 해갖고 쌍간으로 나와야 될 나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과감하게 이제 이게 마디는 짧게 자르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몸통에서 이렇게 난 눈들은 이 끝에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눈에 지금은 보이니까 제거를 하지만은 심심하고 한가하면은 없애고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도 어차피 고사를 해요. 고사를 하지. 그걸 제가 예술지가 하는 방식은 해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 가지 정리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눈들이 다 살았으면은 한 군데서 막 소복이 난 나무들이 가지들이 엄청 많아야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 요게 여기서 가지 정리 그게 뭐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요것도 적절한 답은 아니고. 아니, 다른 때는 가지 정리하다 보면 이거 갖춰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도 나왔는데 막상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또. 그게 또 안 보여? 왜 그러는 거니? 이게 이 유튜브 지금 요새 이 분재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옛날 방식, 고전적인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 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지 정리를 하는 영상들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댓글로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말도 못 하고 그냥 내가 댓글 틀린 건 없지. 아니 시대에 또 뒤떨어진 방법입니다라고 말은 못 하고 그냥 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되게 가지들을 자를 때 이 분재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강한 순 잘랐잖아요. 강한 순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 중간 정도 되는 것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재에서는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지금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가지 정리를 해나갈 때 이 예술에서 하는 방식은 지금 가지 한번 봅시다. 여기 1년생이죠. 2년,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죠. 어디에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죠. 지금 확대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어딜 가리키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명목이다라고 하는 나무들을 갖다 주의 깊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차 가늘어지는 것이 눈에 확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색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길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한 해 관리를 갖다 안 했다든가 소홀히 했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철사를 걸어서 인위적으로 빨리 나무를 만들었다든가. 근데 이 방식이 그러면 100% 옳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그렇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지. 각자의 방식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추목용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추목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 다음에 예술을 세지소사, 다른 사람들도 추목은 소사들 경매에 많이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들하고 예술 나무가 차별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아, 저건 예술에서 만든 취목소사다라고 지금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바로 뭔고니? 이런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명목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많은 거야. 예, 같은 굵기로 해가지고 쭉쭉 간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왜 저걸 명목이라고 그러지? 이왕 자르려고 마음먹었으면 확 더 잘라갖고 시작하지? 왜냐면 그 결정은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결정 없잖아요. 가지가 점차 이렇게 가늘어지는 것, 여기 굵기에서, 요 굵기에서 끝으로 가는 것, 가늘어지는 것은 요게 단연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또 자잘한 곡이 다 들어가죠.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요 나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가위 들고 살았던 나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1년에 딱 2번 손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마디 사이를 갖다가 짧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뭉쳐버리면은 중간에서 뭉쳐버리면은 여기서 10년 공부 이제 도라미 탑을 돼버리잖아요. 중간에서 잘못해갖고 뭉쳐버리면. 그래서 뭉쳐버리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삼지창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가면서 가지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목용, 비단 취목용이 아니고 이게 일반 가지를 갖다가 만들어갈 때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분 찍었어요? 31분이에요. 그러면 아쉽지만 이 나무 나 가지 하나 보여드렸잖아. 이 전부 지금 설명을 못했는데 다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버리면 다음 영상 찍을 것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이 점에서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 이제 정리하고 나중에 정리한 후에 잠깐 1분 정도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 나무 하나를 작업을 하는데 거의 1시간에서 조금 쉬는 시간 빠집니다. 사실 한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보면은 이렇게 세지소사가 지금 여기 몇 줄이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9개 됐습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쉬어봐야 우리 참. 감독님이 카메라를 또 들고 와가지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미 어디 갔어요? 뭐 어떤 거? 그거 줘보세요. 아니, 그 위에 거. 하얀 이거? 거. 한번 쉬어보게. 와보세요. 자, 아까도 이미 시간을 많이. 자, 요거 하나 나오죠? 자, 한 개. 여기 2개 나오죠? 여기 3개 나오죠? 여기 4개 나오죠? 이 옆에 거 5개 나오죠? 그 다음 여기 6개 나오죠? 얘는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수간부 7개 나오죠? 그 다음 이쪽에 8개. 8개, 9개, 10개. 현에 쉬었어요, 현에? 네? 현에로 한다는 쉬는 거? 것 같은데? 다시 와요, 그러면? 아, 됐어요. 별로. 자, 그러면은 한 세는 10개 건 정도 의미가 나오면은 없어. 어때요? 그 수익에 5년 사기 당한 그 충격에다가 5년 동안 이 나무를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취목을 따면은 아마 나무를 전체를 한꺼번에 아마 따게 될 건데 올해 따게 되면은 그러면 그 중에 또 한 주 정도는 죽는단 말이에요. 환차를 안 할 10%? 확률이 있어요. 10%.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수익 창출이 좀 되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 감독님이 그 취목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취목을 염두에 두고 나무 가지 정리를 해서 한다는 게 그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잘라낼까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하는데 왜 잘라요? 그런 걸 잘라내면은 정품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갖다 키우면은 약간 특이한 나무가 나와요. 그 이제 나중에 취목을 따고 나서 고민하기로 하고. 네, 이거는 올해 딴다는 얘기죠? 네, 올해 이제 따려고. 그러면 이제 추목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주면 돼요. 취목에서 분홀림 할 때. 아니 추목을 딸 때. 취목을 딸 때? 네. 취목을 딸 때는 뭐 그렇게. 아니 추목을 할 때. 네, 알았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추목을 딸 때. 네. 분홀림 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됐을 때 이 나무들만 표시를 해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상처 투성이 나무 이렇게 다 에서 썩은 나온? 나무가 어떻게 그 명품 소재로 거듭나는지 네, 그 다음에 그 사기당한 그 오명을 어떻게 봤을 것인지. 벗어나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이거죠. 네. 우리 그 감독님 말씀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상처 치료를 거의 다 끝냈고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국내 분재 유튜버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 화제의 명목. 명목. 명목이죠. 이제 명목이 될 그 가지들을 많이 받아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그 명목의 자질을 갖출 소재를 소재. 만들어낸 그 나무인데 이 나무 강점이 있습니다. 소엽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가지가 그래서 이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상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합니다. 비록 한쪽은 타 내렸어도. 네, 나무 이렇게 타내렸어도 이 가지들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충실한 것이 눈을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자, 이 나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설 분쟁 신목 전문가 예설지기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